박근혜 백시작 오늘도 박근혜 이사님과 함께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슈 뭐부터 좀 볼까요? 네,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네. 이게 일단 벌써 일본은 선수를 쳤어요. 네, 맞습니다. 조인트 벤처가 이미 구성이 된 것 같고요. 예. 알래스카 사실 미국이 이제 샀을 때 720만 달러에 이제 사서 그때 당시에 사실 작은 돈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때도 작은 돈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제 금광 발견되고 그다음에 1967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내륙 유전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유전 중에 하나가 또 발견이 돼서 황금의 땅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서 또 그 기존의 유전 옆에 이제 가스도 많이 발견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기존의 그 가스 관을 유전 관을 사용을 못 한다라고 추워갖고 그렇죠. 새로 깔아야 되는 그 사업이 또 우리나라의 어떤 먹거리가 좀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원유는 지금 이제 송유관을 연결을 해서 수출도 하고 미국도 쓰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가스는 그 송유관에 쓰는 그 관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깔아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조선주나 이제 LNG로 수출해야 되니까 그렇죠. 많은 좀 관련 주기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은 안덕근 우리나라 산업통상부 장관이고요. 그다음에 하워드 로튼이 미국 상무장관인데. 일단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특별히 뭐를 하자라고 이제 뭔가 그 조인이 되지는 않긴 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나라한테 흑자 많이 내는 나라들한테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달러 유통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흑자를 내면 이제 달러가 미국 안으로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적자를 낸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쪽에서 LNG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들이 LNG 관련주들이 더 강해요. 근데 2016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LNG 가스를 하나도 구입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그 카타르 오만 그쪽에서 거의 대부분 수입하는데 그거가 이제 계약이 끝났다면서요? 네, 그 끝나는 대로 이제 미국 쪽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 기간적인 측면도 있고, 아무튼 이번에 이제 미국의 동부와 남부로 연결되는 LNG 터미널 관련돼서도 종목군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알래스카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이 움직일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키워드 1부터 좀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개념. 네. 이미지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967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알래스카 쪽에서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륙 유전 중에서는 뭐 가장 크다라고 이제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알래스카 이제 프루더베이 유전 시설인데요. 이게 그 사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의 어떤 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 황량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배로 나르는 건 LNG라고 하고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나르는 건 PNG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PNG. 네, 그래서 유럽 PNG가 액화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냥 원액 그대로. 훨씬 싸죠. 그래서 유럽이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굉장히 싸게 썼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송유관으로 가스를 날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스관을 새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를 액화를 해서 유조선으로 나르는데 또 일반 그 LNG 선으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방금 봤던 알래스카 프루더베이가 여기거든요. 그 알래스카 위쪽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앵커리지 근처에 이제 까지 시설까지 날라서 액화를 해서 니키스키라는 곳까지 날라서 액화를 해서 이제 배로 나르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이게 일본과의 조인됐을 때 나온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 위주로 좀 나와 있는데 동아시아까지 8일 걸린다고 그럽니다. 8일. 8일 걸리는데 지금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뭐 원유나 뭐 천연가스 수입할 때 한 22일 정도 뭐 대략 한 달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바로 왔을 때는 저게 이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한 50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8일로 줄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물류비가 훨씬 줄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고 또 그 알래스카 LNG 그 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는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느낌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개념을 한번 좀 설명을 텍스트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40억 달러, 57조 원. 예, 일단은 뭐 예상이긴 합니다.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추운 높죠. 곳이라 더 늘어날 것 같고 네. 이제 프루도베이라는 것은 이제 노스 슬로프라고 유전 지대에서 그 나온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니키스키까지 800마일, 1,300km 정도. 그러게요. 1000km가 넘네요. 네, 1,300km를 이제 파이프로 연결을 하는 거니까 관련주들이 뭐 그 사업에 참여만 프로젝트에 참여만 할 수 있으면은 뭐 나쁠래요? 나쁠 수가 없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연간 200만 톤 정도 LNG 수출을 2천만 톤? 네, 2천만 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동아시아까지 뭐 미국에서는 50일, 이제 중동에서는 22일, 그다음에 네. 알래스카에서는 8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물류비 차원에서 굉장히 어떤 유리한 조건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예. 공동 투자 발표를 했죠. 조인트 벤처.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뭐 저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여기를 보면은요. LNG 프로젝트를 이제 실제로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설계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파이프 그거 대부분 아마 가져가기가 좋은 데가 또 우리나라일 거예요. 네,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미 네. 주가도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고 또 결국은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또 LNG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들 때도 또 우리 기술이 또 우리 또 네, 기업들이 맞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뭐 배야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LNG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뭐 말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상당히 그 실제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난관이 많을 거다. 이게 한 3, 4년 정도 뒤에나 아마 가스를 가져올 텐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까 등등등 사실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좀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네, 이 부분이 맞습니다. 상당히 네.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자, 그럼 이제 키워드 두 번째로 가볼까요? 쇠빙선. 네. 그렇죠. 여기가 추운 데니까 쇠빙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미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참여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가스관이나 피팅 쪽이 가장 수혜를 직다이렉트로 받을 거라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저번 시간에 LNG 관련해서 이제 피팅 기업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쇠빙 LNG 선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크리스토프 대 마제라 이게 무슨 그게 거냐면 뭐예요? 이 배가 현 이제 하나오션이죠. 과거 대우조선 해양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쇠빙 LNG 선입니다. 아, 예. 쇠빙선인데 네, 쇠빙 LNG 선. LNG로 움직이는 LNG를 날르는 쇠빙선. 날르는 쇠빙선. 아, 네. 그래요? 네, 액화를 해서 이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크리스토프 대 마제레가 어떤 의미냐면 프랑스에 이제 토탈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어요. 네, 유명하죠. 거기 회장님 이름이죠. 지금 돌아가신 이제 그쪽으로 어떻게 납품을 하려고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일단 전 세계 쇠빙 LNG선은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이 제일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LNG선 그다음에 쇠빙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 3사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긴 하는군요. 네, 빙 파괴력 이제 최대 두께의 이제 빙하 얼음을 어느 정도 깰 수 있느냐. 보통 뭐 2m 전후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별 차이 없네요. 네, 연료 효율성에서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근데 자율운행 이제 배도 이제 자율운행이 시장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4단계까지 있습니다. 1, 2단계는 사람이 무조건 타야 돼요. 근데 3단계는 외부에서 조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단계는 그냥 테슬라 그 어떤 뭐 완전 자율주행차처럼? 사이버 캡처럼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네. 사실 배는 어떻게 사고 날 위험이 차보다는 좀 적으니까. 적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삼성중공업 3단계, 그다음에 하나오션 3단계, 현대중공업이 약간 2단계 정도. 그다음에 지금 이 쇠빙선의 잔여 물량들을 보면 지금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네요. 17척, 13척, 9척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뭐 사실 다 일장일단에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쪽이 뭐 수혜를 보겠다라는 것은 뭐 시장이 나중에 결정을 하긴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쇠빙선을 거의 다 점유를 하고 한 있기 70% 때문에 가져가고 네, 맞습니다. 때문에요. 그래서 수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쇠빙선도 지금 그 초대형 LNG선이라든가 LNG 운반선이라든가 그다음에 VLCC라고 그러죠. 이거 초대형 컨테이너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물론 중국도 만들긴 하지만 뭐 단가도 단가고 그다음에 품질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더 많이 선택이 되는데 이 쇠빙선도 결국은 그냥 갖다 철판만 두껍게 하는 배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죠. 네. 이게 또 좀 기술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좀 점유율이 확실히 좀 높군요. 자, 그럼 이런 전반적인 말씀들 좀 들어봤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토픽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삼성중공업. 네. 일단 삼성중공업을 좀 이미지를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조선사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배를 만들고 있다라고 다 그렇죠.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삼성중공업도 앞서서 이제 어떤 수주한 것만 보더라도 이 쇠빙선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쇠빙 LNG 선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하나오션이 가장 좀 유명하고 유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이 최근에는 이 쇠빙선과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어요. 뉴스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쇠빙선과 관련된 쇠빙 LNG 선과 관련된 어떤 시장에서 뉴스의 타이틀만 좀 발췌했는데요.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지다 쇠빙 LNG선 기술 지원. 이쪽에 15척 만들고 돈을 못 받았죠. 그쵸, 지금 그쵸. 네, 그 부분이 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이거 바로 그건데 삼성중공업 러시아 사태 불고 쇠빙선, 쇠빙 LNG 3척 추가 건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만 보더라도 이제 삼성중공업이 물론 뭐 러시아 쪽에 좀 약간 국한이 돼 있긴 합니다만 쇠빙선 쪽에서 상당히 많은 수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확인을. 그러니까 그때 러시아에서 수주했던 게 이게 그냥 쇠빙선이 아니라 쇠빙 LNG 선이군요. 네, 쇠빙 LNG선이랑 LNG 셔틀선 이제 총 22대, 22대. 네, 그래서 쇠빙선 15대, 그다음에 셔틀선 7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17척이라고 나오긴 합니다만 LNG선 쪽에서는 네. 뭐 러시아 가장 많이 쓰긴 하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쇠빙선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고 네, 네, 미국이 맞습니다. 쇠빙선을 갖고 있는 게 몇 척 안 돼서 지금 뭐 급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지금 북극해 쪽이 계속 좀 약간 네, 맞습니다. 그 녹아져 내려가고 있으니까 또 지금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또 러시아랑 또 이 관계가 좀 아주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우리한테는 또 특히 이제 이렇게 막혀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또 호재가 될 수 있겠다 네. 싶습니다. 자 차트가 나오네요. 이것도 열봉 차트네요. 네, 뭐 러프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다른 조선주들 대비해서 좀 덜 올라갔죠. 그렇죠. 작년에 유일하게 목표치를 못 채웠던 어떤 조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떤 같이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장 잘 올라가는 것을 사는 게 맞긴 합니다만 덜 올라가는 게 눈높이를 맞춰주지는 않거든요. 사실 실제 그렇죠. 시장에서는 대장주를 소위 사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데 그냥 차트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죠. 덜 올라갔고 쇠빙선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중공업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이 거래량이 특히 지난 2월 달에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거. 일단 시장에서 이제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다. 예,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대장주와 네, 맞습니다. 2등주, 3등주와의 네.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점도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근호의 픽샷, 박근호의 픽샷은요. 오늘까지만 이 이슈를 좀 다루고요. 내일부터는 체결 강도로 좀 집중해서 박근호 이사님의 이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좀 조금 더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